반갑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이제 그냥 막 갖다 내리꽂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투매 양상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것은 뭐 이 정도 하락이면은 보통 투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매도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뭐 이유를 찾는다라고 본다라면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시장에 새롭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뭐 이것 때문에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본다라면 지금 다우지수 선물이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갖다 붙이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우지수 선물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의 확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재확산에 대한 위험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경제 봉쇄라든지 경기 회복이 굉장히 둔해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뭐 경제 지표부터 해가지고 기업 실적 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코로나의 재확산, 이것만 가지고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답답한 국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종목과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아주 더러워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차트와 그 다음에 수급 동향들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종합주가지수만 봐서는 0.7%?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삼성그룹주들의 어떤 선방이 아니었다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렸겠죠. 한 1.5에서 2% 가까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삼성그룹주들이 좀 버텨준 부분들이 투매를 좀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정도로 좀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요, 시장 자체의 어떤 변화라든지 변동,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좀 잘 버티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적인 측면은 코스닥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적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무려 3.7%나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지지선은 일단 800포인트 수준, 그 다음에 많이 내려봤자 790포인트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투매가 나오게 되면 일단 지지선이고 뭐고 예상치고 뭐고 안에 다 깨버리죠. 그래서 쭉 떨어져 내린 모습이고요. 다음번으로 제시해드린 지지선대가 이제 750포인트 수준인데, 750포인트 수준은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760까지 오는데 고작 한 2% 정도 변동성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투매라는 것은요, 그날 나오게 되면 다음날까지도 한 번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 때까지 시장 변동성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매는 보통 하루 반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투매가 나오면 그 다음날까지 투매 상황이 연결되면서 그 반대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도 변동성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매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면, 일단 투매를 만났다라면 종목에 대한 매도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약간 억울한 상태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다 같이 눌려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매도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투매인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정상적인 수치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일어나게 된다면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은 다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보통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아침까지의 투매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RSI 지표가 이제 과매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과매도로 진입하는 이 RSI 지표. 이 RSI 지표를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과매도 상황이 벌어지는 시점부터는 이제 저점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 투매가 연결돼서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락, 즉 내일까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내일 오후라든지 아니면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온다면 빠른 반등의 포인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면 보통은 저점이 빠르게 잡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쏟아지고 나서 바로 반등을 치고 올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포인트, 이 과매도 국면과 연결해서 진행된다면 반등이 제법 강하게 또 빠르게 좀 멀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억울한 종목들 갖고 계신다면 일단 잘 다독거려 가지고 가시는,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저점권 잡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흐름이 중요하겠죠. 일단 데드크로스가 단기적으로 나온 상태고요. 추세가 아래로 흐르고 있다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적 반등이 진행됐을 때 뭐 830이든 840이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위쪽 저항을 뚫어 넘어야 된다라는 숙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등이 진행되면서 뚫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점에서 횡보가 진행되면서 8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하는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좀 생겨야 될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단은 한동안 횡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게 지금 8월경부터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는 일단 손바뀜을 어느 정도 완료를 좀 시켜가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뭐냐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세가 진행됐고요. 이 지금 종목들을 조금 잘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시젠도 오늘 7% 하락을 했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HLB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HLB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미 지금 작년 7월 8월경부터 올라가서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고, 알테오젠도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 하나 올랐는데 요거는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티도 안 나죠. 이미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카카오게임즈 당연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고, CJ ENM도 내려갔는데 CJ ENM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 주가 하락세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펄 어비스, 그 다음에 KMW 역시 마찬가지 추가 하락 더 이어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슈젤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들, 개인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기업들 위주로 그냥 다 쏟아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는 모습이고요. 지수가 하락세로 빠지고 시총 상위권이 밀리니까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현재 시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형태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거래소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또는 현대모비스, 또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준 모습이었고요. 낙폭이 큰 종목이라고 해봤자 카카오 하나거든요. 카카오는 매도사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0. 몇 프로, 1%대 이런 하락이기 때문에 네이버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정도 외에는 지금 뭐 낙폭이 크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버티고 넘어가는 쪽이 어떤 쪽인가, 또 급락이 나타나는 쪽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쪽 매수가 짱짱에 들어갔습니다.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매수세를 좀 확장해줬고요. 외국인이 1100억,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1200억 정도 매도했다고 해서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 쪽 움직임에서는 큰 부담은 없다라고 일단
단정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이 일단 급락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뭐 매수가 들어왔어요. 320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막판에 전환이 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신권 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투신 매도는 뭐냐면 아시죠? 그냥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연기금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기관의 매도가 오늘 시장의 주요한 하락이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였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위쪽에 있는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같이 진행이 된 거고,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그냥 막바지에 같이 던지는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의 어떤 기조는 기관이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동참하게 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더해지면서 투매 양상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그 기관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삼성물산,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매수를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역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겠죠. 코스닥 쪽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가 들어간 종목들 보시면 이런 거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요. 이런 거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종목 위주의 하락세를 좀 이게 매도 포인트가 좀 진행됐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지금 보시면 CGN이라든지 또 SV 인베스트먼트 요거는 뭐 일단 재료가 일단 좋았기 때문에 더 진행되는 모습이긴 한데,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일단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네.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집어 던지는 모습도 나타나죠. 네. 보시면은 네. 이 포인트라고 본다면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덜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금 이 수급 동향이라든지 매매 동향을 살펴보듯이 위쪽에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면서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 거기서 기관들의 차익 매도 쏟아질 때 외국 개인들 같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완벽한 손바뀜 일어나고요, 주도주의 움직임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일단 이 코스닥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 피해를 좀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반등이 얼마만큼 빨리 나올 것이냐, 어느 시점에서 나올 것이냐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오전장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과연 그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금 다우지수 선물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또 지수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하락 출발하더라도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 유지가 될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내일 오전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보통 투매 이후에 떨어져서 시작해야지 그 시점이 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냥 어설프게 옆으로 서가지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경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바로 서서 시작하는 것보다 눌러서 즉 빠져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빠져서 시작해서 바로 그 자리 저점 잡고 양봉으로 치고 올려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닥을 잡는 노력은요, 일단 많이 낙폭을 확대한 상태에서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 그럴 때 보통 바닥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고요. 나조차도 힘들어, 나조차도 정말 너무 이 종목 자체가 또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된다면 조만간 바닥이 온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종목들 움직임은 우리가 그냥 여기 지수 곱하기 3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3.7이기 때문에 곱하기 3 정도 하게 되면 339, 37에 21, 약 1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뛴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일단은 변동성 나온 종목들은 그래도 오늘 선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보다는 덜 빠졌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종목들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도는 그냥 알았어, 수고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투매는 일단 뭐 받기 전에 매도가 되셨다, 매도가 안 되신 거라면, 일단 받아낸 상태라면 이 투매 이후의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략을 또 다시 짜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시장 이야기, 수급 이야기, 종목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녁 8시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